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아쉬웠던 정보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심화, 확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집에서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이나 시설이 좀 열악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이니까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다른 맡은 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 학교 일 함께 또 분석을 또 하거든요. 근데 좀 영상과 영상 간격이 좀 큰 이유가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한 며칠 동안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 또 시간 짬짬이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촬영도 지금 굉장히 늦은 밤 시간에 찍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는 거의 목적으로 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정보는 항상 그랬듯이 어디 가셈에서 뽑았고요. 경희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신농어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디 가셈 자료는 재학생 자료이고요. 재학생 자료이다 보니까 N수생들 자료가 없어서 전체 자료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오류를 최소화 정말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흐름 파악에는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곧 진리다. 라고까지 믿으시면 제가 좀 부담되거든요. 하여튼 흐름 파악에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화이팅! 자,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의 정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 2026학년도에도 주요 대학 기준으로 뭐 수시 교과, 수시 종합도 많이 뽑지만요. 수시 종합 특별히 많이 뽑죠. 정시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 대부분 다 정시로 농어촌을 일정 인원 이상으로 뽑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좀 분석 대상은 전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자료에서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2025년도, 2024년도를 같이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아, 죄송합니다. 핑계인데 좀 바빠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좀 데이터를 뽑아서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좀 진지하게 가야겠죠. 이제 올해 그 정신농어촌의 특징을 좀 보면 일반 전형과 되게 유사한데 농어촌 특별전형의 안에 좀 약간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몇 개 얘기해 보면요. 일단 광역 선발이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인문계열을 통으로 뽑습니다. 통으로 뽑아서 어느 정도의 석차순을 어, 뽑은 다음에 과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요 대학 중에 뽑는 대학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대, 외대, 이화여대가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를 모든 대학들을 다 한 번씩 주요 대학들 모든 대학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광역 선발하는 연세대와 광역 선발을 하지 않는 고려대를 비교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강대와 한양대를 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성대가 뽑기는 한데 전년도에 안 뽑았어요. 정신농어촌을. 그래서 성대 전년도 정신농어촌 자료는 없고요. 외대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 뭐 시립대 뭐 이런 대학들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도 광역 선발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이제 다군을 선발하는 대학들 중앙대, 이대, 건대, 홍대가 있거든요. 요 대학들의 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세 개를 쓴다면 보통 이 대학들을 최상위권 친구들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쓰죠.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국어 수학은 표점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점을 쓰거나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표준 점수 보죠.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게 올해 신설되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어촌 특별전형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없어졌거든요. 수능 최저가 수시에 거의 없는데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정시 수능 체제가 있는 서강대에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수능 체제는 4개 중에 3개 3합9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 100분위 분석을 할 건데 저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표준 점수로 이제 점수 배점을 하고 탐구엔 변환 표점을 써서 이제 하는데요. 100분위 점수를 보여드린 이유가 원 영상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진행됐는데 100분위가 그래도 흔히 이제 저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석차,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를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어느 정도의 높인지를 좀 보시는데 100분위 점수를 제공해 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한번 더 이제 뭐 돌려가지고요. 100분위 점수까지 좀 뽑아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 점수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17개 표본, 15개 표본에서 2024년, 2025년도 평균을 쭉 내봤는데요. 국수탄 100분위 합이 371%니까요. 그리고 378%죠. 그래서 좀 약간 7% 정도 오른 거가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17개 표본, 15개 표본의 평균 점수가 나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간 이걸 네, 그쵸. 이게 국수탐이니까 4로 나누면 대략 한 90%가 좀 넘죠. 90, 한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표준 편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하나의 표준 편차 안에 한 68%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이 점수를 더하면 약 한 68%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때 하나 정기분포 안에 68%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4점 정도를 위아래로 더하면 100분위 요 안에 뭐 좀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농어촌이 뭐 대박 쳤다. 뭐 정말 뭐 엄청 낮은 아이가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표준 편차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즘 농어촌도 농어촌 특별전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돼서 표준 편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대략 한 4 정도 나고요. 2025년도에는 수학 백분위가 굉장히 높고 표준 편차도 작죠. 많은 친구들이 상위권 많은 친구들이 지원한 것 같고요. 영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359, 364 정도, 고려대학교는 357, 355인데요. 평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연대가 이제 광역으로 뽑는 연대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뭐 큰 차이를 이렇게 둬야 할까? 왜냐하면 전체를 더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하다. 광역 모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올라가거나 더 낮다라고 제가 확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붙여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로 나누면. 네, 그렇고요. 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제 보시면 서강대하고 한양대 이제 서강대 광역 모집을 한다고 했죠. 354%, 351%, 349%, 345%로 이것 또한 굉장히 유사하고요. 데이터 수도 뭐 20개 이상 되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뭐 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데 이것 또한 80% 후반대 100분위 평균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에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위에 있는 친구도 붙을 수 있고 아래 있는 친구도 좀 붙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인데요. 제가 뭐 이 대학들을 뭐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짓게 저도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듣는 뭐 제가 뭐 순서를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구분을 해봤고요. 보시면 국수탄 100분위가 나와 있는데 좀 놀라운 게 이제 중앙대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중앙대학교는 다군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만 놓고 보면 다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을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씩 지원할 수 있는데 가군 나군에 이제 뭐 연고대, 서울대 이렇게 지원한 친구들이 다군에 이렇게 뭐 어디를 지원할까 하다가 이제 중앙대를 지원한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앞에 나와 있는 거의 연고대 수준으로 국수탄 100분위 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앞에 붙은 친구들이랑 충원으로 붙은 친구들의 점수 차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연고대 쓰고 서울대 쓰고 중앙대 쓴 친구들과 중앙대를 좀 전략적으로 붙어야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의 좀 점수차가 좀 나더라고요. 뒤에 자료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경희대에 나와 있고 외대가 나와 있는데 외대가 국수탄 100분위 합이 좀 낮은 이유는 외대는 이제 서울캠에서는 인문계 그리고 글로벌캠에서는 인문 플러스 자연계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만 이제 뽑고 인문계 학생들이 합격 점수만 평균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점수가 자연계 친구들의 그 상승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이 조금 적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적은 점수는 아니죠. 이게 뭐 100분이 80%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적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요. 시립대도 나와 있고 이화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립대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이게 재학생 숫자만 되기 때문에 시립대를 N수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만의 또 색깔이나 컬러가 있는데 굉장히 선호도가 정신농어촌으로 N수생 친구들이 시립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데이터 수가 너무 좀 적다. 그래도 점수는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중경외시의 그 그룹, 중경외시 2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대가 2025년도에 많이 상승한 걸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는 적지는 않은 데이터 수죠. 20건이 넘었으니까. 근데 100분위 평균이 확실히 올라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점수도 좀 많이 좋아졌고, 네, 선호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보면 건대하고 홍대가 이제 다군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건동 중에 제일 높죠. 보면 다군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쓴 최상위권 대학 쓴 홍대도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그래도 다군을 전략적으로 좀 같이 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점수 좀 상승 견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그래도 80% 전후로 형성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조금 앞대학들보다 좀 커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대하고 홍대에 다군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점수차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붙었는데 가군 나군에 더 좋은 아니 더 가군나군에 전략적으로 지원한 대학을 가고 그 뒤에 충원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좀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대학을 제가 서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네, 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건대하고 홍익대가 다군 선발이 있기 때문에 백분위가 좀 높다. 80%좀 높은 거로 보이네요. 좀 묶어봤어요. 스카이, 서강하고 한양, 중경예시, 건동을 좀 묶어봤고요. 점수가 확실히 좀 이게 대학의 서열화 이런 거 자꾸 따지면 안 되는데 좀 그래도 점수대가 조금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대부터 80%대 사이에 농촌 백분위를 만나게 되면 받게 되면 뭐 스카이에서 건동까지 이렇게 가지고요. 표본수가 뭐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백분위가 어느 정도의 좀 신뢰도를 좀 갖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동이 약간 표준 편차가 윗대학들보다 좀 크죠. 위에 써 있는 대학들보다 그죠. 자꾸 왜 이러죠. 그래서 좀 보시면 좀 그런 특징도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를 한번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홍익대나 뭐 건대도 일부 다군을 뽑죠. 네, 그런데 가나군과 다군을 뽑는 중앙대를 한번 분리해서 한번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대 가나군과 다군 특히 뭐 보시면 다군의 충원 위에 그러니까 충원보다 평균과 또 충원 또 점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나군보다 다군에 좀 앞에 가나를 지원하고 같이 다군으로 중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충원은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빠지고 나서 뒤에 이제 붙은 친구들이라 백분위 합 평균이 좀 조금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다군 선발을 하기 때문에 충원을 들어와도 좀 높은 편이고요. 사실 충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꼭 중대를 또 등록을 하는 친구도 많겠지만 하지 않고 다른 데 붙어놓고 또 중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군은 백분위가 다 높은 것 같아요. 다군은 좀 지원하실 때 좀 약간 점수를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좀 지원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 100분위가 좀 보기 좀 편하시죠? 그러니까 점수를 잘 조금 계산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은 100분위가 100이 제일 위고 0이 제일 아래잖아요. 그래서 뭐 90%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표준 점수는 좀 산출 방법이 좀 다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수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표점을 보시면 2024년도, 2025년도를 나눈 이유가 올해 수능이 제 생각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가 불수능이었잖아요. 사실 2026학년도 올해도 수능이 많이 어렵고 특히 영어가 1등급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변수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체제도 맞추기 되게 어려웠고 그래. 그런데 뭐 다른 과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2024년도도 못지않게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를 같이 점수를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025년도에는 의대 변수가 있어가지고 점수가 조금 좀 출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점수를 좀 저라면 물론 뭐 대학마다 점수 반영 방법을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점수를 같이 보면서 내 점수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2024년도 어디, 2025년도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비교를 해야 될지는 저도 솔직히 생각은 갖고 있으나 쉽게 말을 꺼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죠. 하여튼 놓고 보면 서울대는 표점 평균이 395점, 394점, 연세대 386, 382, 고려대 383, 379인데 제가 전 영상에선 서울대, 연대, 고대는 분석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대학들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넓혀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서강대, 한양대는 383, 378, 한양대는 375, 373으로 이제 보시면 제 생각에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2025년도에 표점이 조금씩 내려왔어요, 평균이.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까지 조금 조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 뭐 고려대나 이런 대학들도 표준 편차가 좀 높은데 고려대학교 표준 편차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요 데이터 안에 의대 친구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점수가 참, 좀 놀라운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표준 편차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점수 데이터를 제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뭐 분석해야 될 대상이고 생각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는데 표점이 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서강대, 한양대는 앞에 대학들보다 특히 고대보다는 좀 표준 편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엔수생 친구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고대에 어떤 소문들이 많이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이런 소문이 좀 돌았을 거예요. 저도 좀 들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컸다는 거고 그리고 뭐 한양대도 좀 2024년도에 좀 컸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면 그 친구가 이런 내용이 있거나 엄청 높은 친구가 지원했거나 이건데 보통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네, 그렇고요. 중경 외시 2도 보고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외대는 좀 약간 광역 선발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10점 이상 나왔고요. 왜냐면 크게 뽑아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크고요. 점수가 조금 중경보다는 조금 조정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문과만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약간 어 상위권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이공 계열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권 친구들이 지원하는 이공 계열의 과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인문계가 낮다는 건 아닌데 인문계도 높은 과들이 되게 많죠. 근데 몇몇 과들이 이공계에서는 조금 튀기 때문에 그런 과들이 없어서 좀 점수가 조정된 것 같고요. 시립대도 있고요. 이화여대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 표준 편차가 5 뭐 표점합이 5점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이화여대 좀 약간 좀 점수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화여대 표준 편차가 좀 크네요. 이게 시립 때도 좀 컸고요. 뭐 이게 어떤 친구들의 영향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좀 많이
떨어졌는지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동홍인데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점수가 360점대인데요. 앞에서 봤던 뭐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데이터하고 건대, 동대, 홍대 데이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건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뭔가 영향이 근데 건대도 다군이 그렇게 많이 선발하진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8명 정도 선발하고 있는 건데 홍대는 다군이기 때문에 분명히 표점합의 평균 영향을 좀 가군나군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건대가 요즘 최근 몇 년간 좀 학교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죠.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건대를 또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어, 전에도 많았지만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워낙 또 농어촌을 사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친구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그래서 건동홍이 전체적으로 중경외시를 농어촌 압박하고 있는 수준, 굉장히 높은 점수까지 커트라인 합격 평균이 올라갔다라는 걸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 팍 치고 이런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중경외시 대학들과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정적 지원, 뭐 상향 지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그 저 그룹과 이 그룹과 저 그룹의 그런 차이가 그렇게 예년만큼 많이 생기진 않았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서 어, 좀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스카이, 서강, 한양, 중경희시, 건동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대가 표점합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경희시와 건동의 갭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하고 스카이에서 지금 뭐 고려대가 표준 편차가 좀 컸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표준 편차 하나 위와 하나 아래가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 이 대학은 그 정도 친구들이 약 한 68% 정도 지원한다. 그래서 뭐 스카이 같은 경우는 뭐 400점에서 뭐 368점? 368점 사실 뭐 안정적인 점수는 아닌데요. 그 안에 약간 68% 학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390, 400, 368. 그래서 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지원할 때 그 정도 점수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지원하는 성향이 합격하는 성향이 들어가 있는 점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이게 제가 사람인지라 표준 편차 위로 평균보다 위로 가는 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아래로 가는 건 조금 좀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원하실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실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 하나를 넘어가는 경우는 상향이거나 하향이거나 뭐 좀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이거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마다 또 지원 성향 뭐 경쟁률 이런 걸 다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일단 요 점수대는 합격자들이 나왔던 점수대다라고만 참고하시고 이걸 이 점수에 들어간다고 내가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점수를 한번 보시는 걸로 좀 약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앙대학교 표준점수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표준점수 그냥 합이에요. 그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국어의 비중, 뭐 수학의 비중, 영어 비중,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1.2배 주고 탐구에 0.4배, 0.4배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금 만들다가 제가 좀 포기한 게 너무 대학마다 다 달라가지고 한 대학에 막 3개, 4개 점수 받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산술적으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아까 100분이 보면 그렇게 이렇게 뭐 폭이 컸나? 약간 붙어 있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표준 점수 보면 좀 크잖아요.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나군과 다군의 표준 점수 차이는 좀 크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평균에 가까운 친구들은 가나군에 좀 상향을 쓴 거에 좀 합격을 하면 글로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충원으로 뒤에 들어온 친구들의 점수는 가나군의 점수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데이터 수가 많지는 않아요. 표본 수가 5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뭐 뽑을 수 있는 최대한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된다. 가나군으로
가는 점수와 다군의 충원으로 가는 점수가 좀 유사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표준 편차가 아까 68%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표준 점수 합의 평균에다가 1표준 편차를 더하고 1표준 편차를 빼봤어요. 그래서 그 점수대를 위로 넘는 친구, 아래로 넘는 친구를 한번 분석해보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서울대학교는 표준 편차 하나를 넘는 과는 화학생물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경제학과 2024년도고요. 아래로 하나 내려가는 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진짜 얘가 막 이런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리고 약학계열 언론정보 전기공학부는 넘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한 명이 표준편차 아래, 1표준편차 68%가 아래보다 아래 점수대로 붙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데이터가 17개, 1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위에 있고 하나는 좀 아래 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경제약학과 생명공학과 그리고 2025년도 언론홍보영사 심리 경제학부인데요.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V자한 거는 이게 의미 있는 그 데이터인데 경제학과에 지원한 친구가 1표준 편차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8%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68%보다 아래에 있는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가 위아래로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도 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학과가 2024년도에 1표준 편차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대가 붙었는데 2025년도에는 이제 1표준 편차보다 아래인 점수가 조금 평균과 좀 떨어져 있는 점수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컴퓨터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 2025년도에 위와 아래가 이제 좀 약간 넘어가면서 아래로 내려간 약간 그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학과 친구가 그렇다 해서 뭐 낮은 점수는 아니고요. 뭐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이렇게 뭐 점수대가 좀 이동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요. 2025년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친구를 빼고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낼까 할까 하다가 컴퓨터과학과 친구하고 그렇게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긴 하죠. 좀 높긴 한데 이걸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지우다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 이렇게 붙었어? 헉! 이렇게 높은 친구가 붙었어? 이렇게 낮은 친구가 붙었어?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있는 친구가 표준편차 하나보다 당연히 높겠죠. 높고 표준편차 하나보다 좀 아래인 친구가 3명이 있고요. 네,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강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는요. 경영학부, 컴통학부, 경영학부, 컴통학부 이렇게 네 친구가 네 개의 데이터가 그 1표준편차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학부의 데이터가 1표준편차 아래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가 위아래로 좀 점수폭이 좀 컸고요. 경제학과도 1표준편차 위에 있었는데 또 1표준편차 아래 2025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자유전공, 경제, 경영, 전자공학과인데요. 대략 이과들이 선호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점수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강대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 윗대학들도 뭐 같이 지원을 했을 텐데 서강대가 나군이잖아요. 그래서 가군에 아마 연대라고대 같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서 좀 약간 상위권 점수대 친구들이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28개 데이터 중에 3개 데이터, 4개 데이터, 32개 데이터 중에 5개 데이터, 2개 데이터인데 겹치는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인데요. 중앙대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다군에 지원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군 데이터까지 다 했더니 84개, 35개인데 84개 데이터 중에 경영, 소프트웨어, 전자, 전기 1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80 다시 68%보다 넘는 거죠. 1표준표보다 넘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창의 ICT, 경영, 영어 영문, 전기, 전자공학이 1표준 편차 위였었고요. 어, 전자전기하고 전기전자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제가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학부도 같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전체적으로는 다군 경영과 다군 전기전자공학이 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점수 위에 있는 점수라고 보여지고요. 경희대학교는 좀 점수폭이 좀
네, 넓죠.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 정보, 뭐 전자신소재, 기계공학, 화학과, 경영화학과, 경영인데 50개 데이터 중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위에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제 기계공학과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윗데이터로 1표준표자 위인 점수로 지원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 점수 때 되게 좋은 점수대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1표준편차 아래에 있는 또 점수 친구들도 같은 과에서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영학과. 그래서 표시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경영, 산업경영공학, 회계세무, 전자공학, 경제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과는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어요. 1표준 편차 위에도 있었고 1표준 편차 아래도 있었거든요. 점수폭이 굉장히 2025년도에 컸습니다. 외대는 30개 데이터 중에 5개 데이터가 1표준 편차 위였고 4개 데이터가 1표준 편차 아래였는데요. 국제통상, 경제, 국제통상, 경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과가 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폭은 넓지는 않았어요. 아래 없었으니까. 그리고 스페인어과가 2025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의 친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1표지편차 아래 과들을 왜 안 보여드리냐고 하는데 괜한 오해를 되게 좋은 점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아래로 구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고생한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아래 과들은 안 보여드렸는데요. 뒤에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자, 시립대와 이화여대인데요. 시립대는 데이터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과들도 적죠. 근데 환경공학부가 굉장히 높은 1표준표자 위의 대학 위의 합격 점수가 나오고요. 2025년도에는 행정학과, 이화여대는 공과대학, 경영학부, 사회과학교육과, 인문과학대학인데 사회과학 교육과는 위에도 1표준표차 위에도 있었지만 아래에도 한 명 있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경영, 사회과학, 인공지능인데 2024년도에 공과대학이 1표준표차 위였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1표준표차 아래의 공과대학 데이터가 발견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동홍도 마찬가지로 2024, 2025년도 쭉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수혜과는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위에 있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가 2024년도에는 1표준표차 위에도 있었고 아래에도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산업데이터 경영 있었죠. 그러니까 홍익대가 다군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 점수가 정말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윗점수대 있는 친구들과 아래점수 있는 친구들이 섞여 있는 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대만의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좀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의 일반 전형과 백분위 점수를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의 백분위 차이를 단순히 더해서 나눴습니다. 저도 사실 인원수를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좀 하다가 지쳐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쯤에서는 가중치 넣어서 정말 한번 제대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대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보여드리는데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 나올 거예요. 최종 등록자 80% 평균의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평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국소탄 백분위를 쫙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약 한 6%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올해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경희대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 전형과 농어촌은 한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좀 홈페이지 근거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영어는 한 반등급 정도, 0.5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또 디테일하게 과마다 평균을 차이를 다 내봤어요. 이럴 시간엔 가중치 줘서 계산을 해보지 그랬나 그랬는데 과마다 찾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과마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탑 20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일반 전형과 농어촌의 차이가 가장 큰 과와 가장 차이가 작은 과들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2023년도에 산업공학과가 산업경영공학이 제일 컸고요. 이렇게 쭉 20위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문계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제 서울캠도 있고 그 국제캠도 있잖아요. 국제캠의 일부 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복해서 보이는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농어촌으로 들어간 친구가 점수가 낮은 건 아니 일반 전형 친구가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점수 차이가 좀 생기는 과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차이가 거의 없거나 농어촌이 역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학과 좀 인기학과들이 좀 있는데요. 인기과들은 농어촌과 일반 전형 점수차가 좀 갭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학과는 농어촌이 더 점수가 높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좀 현상도 있다. 일부 인기과들은 농어촌과 일반 전형의 점수차가 저희 거의 붙었다. 농어촌 친구들도 선호하는 과는 정말 공격적으로 딱 지원을 해서 일반 전형과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25년도 이제 가장 최근 자료고요. 100분위 평균만 놓고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거와 좀 동일하게 어문계열하고 좀 국제 캠에 있는 과들이 좀 일부 보이는 것 같고요. 좀 약간 특징적인 과들 앞에서 봤던 특징적인 과들도 좀 2025년도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위가 아래가 좀 있지만 평균을 내봤을 때는 2025년도 5.59% 정도 백분위 차이가 좀 있었다. 라는 거고요. 3개년은 6.15%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좀 내서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뽑아서 좀 한번 다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희대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도 한번 봤는데요. 동국대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최종 등록자의 80% 평균이에요. 그래서 앞에 경희대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다 들어온 친구 중에 그 앞에 80%, 20%는 약간 좀 충원으로 들어온 친구, 이제 문 닫고 들어오면 막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점수예요. 그 친구들도 그렇지만 농어촌은 최저 합격자 평균이기 때문에 좀 약간 평균을 내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고요. 농어촌은 최초 합격자 경우에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갭이 앞에 있는 경희대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수탄 평균이 4.87등급, 4.87%죠. 이것도 뭐 앞에 봤던 것처럼 한 5% 정도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갭이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한 0.2등급 정도 좀 나와 있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관공부학과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마 일반 전형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좀 일반 전형의 선호가 좀 높은 과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거고요. 어문 계열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좀 정신농어촌 지원할 때 좀 전략적으로 어문 계열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영상이나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동국대학교에서 또 선호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의 특징이 좀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어촌이 낮은 게 아니라 일반 전형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자, 이거는 갭이 좀 적은 거죠. 이것도 아까 본 거와 마찬가지로 좀 선호도가 좀 높은 과들, 뭐 약학과나 이런 과들이 일반 전형과 농어촌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차이가 대략 한뭐 0%, 1%,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봤던 경희대보다는 좀 뭐 평균 차이가 넘사벽으로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붙어 있다 동국대는 좀 그런 점 볼 수 있고요. 2025년도만 좀 놓고 보면 3개년은 4.87%지만 2025년도 5.24%로 좀 일반 전형과 농어촌 갭이 조금 떨어졌다. 근데 한 5% 정도가 평균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10% 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의생명과학과, 영어영문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지원할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의 특성을 저도 좀 놓고 생각을 하고 저 챗GPT도 돌려봤거든요. 야, 이 과들은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는데 챗GPT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좀 차이가 나는 거의 특징이 농어촌 특발전형 친구들의 어떤 선호도가 반영됐다기보다 뭐 경쟁률이나 아니면 그 전년도 입시 그 전년도의 점수와 좀 비교해서 이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농어촌이 워낙 또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위에 붙은 친구가 추가 합격을 해서 어디 딴 데로 빠지면 충원으로 들어온 친구가 좀 점수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점수대안은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시면 뭐 마이너스 11%가 가장 낮은 거니까 대략 한 10에서 0% 정도 왔다 갔다. 일반 전형과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전략, 물론 뭐 나중에 제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표준 점수 1표준 편차를 좀 잘 활용해서 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약간 뭐 공격적으로 지원하거나 뭐 약간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기준점을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표준 편차보다 내가 위에 있는 점수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다른 대학을 또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1표 중편차보다 좀 아래에 있으면 좀 수비적으로 내가 상향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수비적으로 한두 개 정도 더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편차가 좀 작은 대학, 작은 전형은 아니에요. 점수가 탁탁 붙어 있는 전형은 아니고 위아래로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68% 넘어가는 과들이 막 100개 있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향 지원과 안정 지원을 좀 적당히 섞어서 필수적으로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향 지원은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단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씩 뽑고 물론 초상권 대학들은 그런 걸 방지해서 광역으로 좀 뽑죠. 그런데 그래도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좀 꼭 생각을 하시고 지원 전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전형보다 더 정보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또 지원 셋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즘엔 다양한 뭐 모의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보는 그런 수단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나 어느 정도의 그 좀 지원을 해도 될지 가이드라인 정도는 뭐 제가 네 카톡 아이디 이거 검색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 못 해드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 하고 제가 짬짬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은 못 드려도 저녁이나 밤에 또는 정말 송구하지만 며칠 있다가 제가 답장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혹시 궁금하신 거나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혹시나 더 필요하신 정보나 궁금하신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늦은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모르시죠? 늦게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